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객실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서비스 근무 경력을 쌓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 비슷하고 좀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레스토랑, 그리고 임원 비서, 호텔, 공항 지상직. 사실 이 또한 너무 좋은 경력이고 결국에는 경력 그 자체보다 이것을 어떠한 소재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근무한 이력 자체가 좀 특별한 남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그 지원자를 살펴보고 한 번 더 관심이 가고 한 번 더 뽑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객실 승무원 지원자들이 워낙 많은데 그 안에서도 다 비슷한 근무 경력 경험 그리고 비슷한 말만 하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부분이 좀 부족해서 합격이 조금 더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면접관이 컴퓨터만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경력을 듣고 컴퓨터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그 시선을 건넬 수 있을 만큼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참신하고 특별한 근무 경력 무엇이 있을지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예시를 한번 들려봐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요, 단순히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도 안전, 규정, 감정, 팀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장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근무 경력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예시가 무조건 정답이다, 제일 좋은 경력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만의 또 참신하고 특별한 경력에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력 경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바로 이 답변의 소재와 내용 방향성이라는 거 그것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자신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병원 안내 데스크 그리고 응급실 보조 업무 경험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병원은요, 감정이 극에 달하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내에는 밝고 긍정적이고 설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 불안, 초조함, 슬픔까지 조금은 어두운 감정들도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일반적인 서비스 업무와 난이도가 다르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 응대를 넘어서 이를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보호자도 함께 응대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서비스 역량을 경험하고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내에서 환자 발생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에 관련한 어필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하다 생각해 취득한 관련 응급 대처, 처치, 환자와 관련된 어떤 감정을 응대할 수 있는 자격증들까지 여러분들이 구비해서 연결해 둔다면 분명히 면접관에게는 이 지원자 고객 응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아마 신뢰와 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착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겠죠. 목소리, 어떤 단어 선택, 표정 관리에 있어서도 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 경험, 결과 나올 수 있고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급한 환자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진행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순서를 맞춰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정 기반 안내입니다. 민원이 담긴 요구사항들, 불만들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죠. 감정이 격해진 상황일수록 규정과 절차를 근거로 해서 안내를 했고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를 또 진정시키기 위해서 배려, 공감, 경청
책임감 있는 태도로 끝까지 그 환자에게, 보호자에게 예의를 다했던 경험. 저는 그랬던 고객 응대 경험이 면접장에서는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경력 경험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례식장 안내, 추모관 운영 스태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경력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서비스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은요. 단순히 밝고 친절한 그런 개념을 넘어서 예의, 배려, 감정 교류와 비언어적인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말을 줄이고도 적절한 행동, 적재적소의 제스처 등을 통해서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저는 진짜 프로다운 서비스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몸이 불편한 승객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이별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는 고객도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겐 말없이 티슈, 손수건을 건넬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장례식장, 추모관 이곳에서 근무한다고 그런 경험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한다면 그런 차별화된 정말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서비스 에피소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한 번도 여기에서 근무했던 친구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도 하고요. 제가 장례식장에 몇 번 가보니까 누군가의 슬픔을 옆에서 위로하고 도움을 건네는 거 그것만큼 따뜻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진심을 좀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근무 환경 경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고령자 이동 지원, 그리고 복지관과 같은 곳에서 보조 요원 근무 경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기내는 평균의 건강한 성인만 탑승하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수술 후 환자, 임산부, 그리고 몸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부상자 등등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인 고객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말이죠. 이동 지원 근무 경험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안전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업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친절함 그 이전에 상대의 속도에 맞추는 태도, 동선과 환경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 안전을 위해서 미끄러움, 턱, 혼잡도 이런 것들 고려할 수 있겠죠. 도움의 수준도 조절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잉하게, 과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었을 때 오히려 도움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죠. 민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가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먼저 동의를 구하고요. 안전을 최우선시 여기면서 이동 동선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경험. 저는 이 한마디가 객실 승무원인 서비스와 안전요원이라는 것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하나의 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디테일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끌 때는요, 여러분들 속도와 방향성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전환할 때 충격을 줄이는 거다. 이런 것들. 조심성, 세심함 어필할 수 있게 되겠죠. 면접관에게는 분명히 확연하게 기억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기내에서 장애인 고객을 응대할 기회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 능력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면 면접관에게는 분명히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가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경력도 좋지만 봉사활동 경험 쌓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요.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놓치면 너희 항공사는 이 장애인 고객에게 만족도 1위 항공사로서의 영예를 놓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들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네 번째로는 유실물 센터, 그리고 분실물 접수 보관 업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기내 분실물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LB, Left Behind라고 아시아나항공 다닐 때는 이런 분실물을 표현했었는데 고객에게 소중한 물건, 우리에겐 평범한 이런 거라도
고객에겐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역할. 저는 그것도 서비스의 진정한 마침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뭐 접수 정보 받을 때 되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꼼꼼함 어필할 수 있겠죠. 보관 규정 준수하는 규정 준수, 그리고 개인정보 되게 민감한데요. 그런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객도 있겠죠. 불만 고객, 진상 고객 응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태도와 역량을 배운 것. 정확성, 규정 준수, 민원 응대. 이 세 박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경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그냥 볼펜 한 자루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중한 사람이 건네준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공연장, 경기장, 전시회의 운영요원, 안전요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서비스와 안전요원 두 가지 역량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 경력이기도 합니다. 이 승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안전 최우선 가치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직무기도 하고요. 해당 근무지에서는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객 다 응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휠체어 고객을 비롯해서 불만 진상 고객 이런 부분들도 항상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동선 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응급 환자 발견하면 대처도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친절함이 아니라 단호함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 요건이잖아요. 큰 소리로 제지할 수도 있고 호루라기 불어서 주의 경고를 줄 수도 있고 기내에서 이제 대고객 서비스 역량 중요하지만 대고객 안전 역량까지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또는 병원에서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한 경험 이런 것들도 고민해봤는데요. 요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등 되게 많은데 이제 외국인 환자들의 입국부터 출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병원 접수, 수속, 진료, 퇴원 그 모든 전 과정을 케어하는 게 코디네이터잖아요. 일단 언어 외국어 능력을 확실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상황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무엇보다 케어의 본질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경험이 되겠죠.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요 단순히 친절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해야 됩니다. 이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최고의 역량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차 승무원과 선박 크루즈 승무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았는데 열차 승무원은 이미 제가 274명을 합격시켰고 그 상당수가 또 객실 승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열차와 항공기, 객실 승무원, 열차 승무원 공통점 너무 명확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비슷한 환경과 직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 직무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증명이 가능하죠. 일단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서비스했던 근무 경험이 되고 장시간 동안 고객과 함께 마주치면서 도움을 줬던 경험 모든 부분들이 객실 승무원과 접점이 되고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요 열차와 배와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제한된 공간, 탈출이 불가능한 환경, 다양한 승객 구성, 그리고 비상 상황 시 대피 절차까지 공통점들이 명확하죠. 서비스를 넘어서 안전과 직결된 경험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교육도 받을 거니까 저는 열차에서 하루 800여 명 이상의 고객을 응대하고 다양한 민원과 불만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런 한 문장 자체가 임팩트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하나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스케줄 근무 경험.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근무 경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요. 이제 스케줄 근무로 체력이 이제 좀 떨어지고 생체 리듬이 파괴돼서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스케줄 근무가 주가 되는 객실 승무원에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이긴 합니다. 교대 근무할 때, 스케줄 근무할 때 체력적, 멘탈적인 고충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요. 컨디션 관리에 내가 루틴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혼자 근무하면서도 본인이 어떤 규정과 매뉴얼을 준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야간 스케줄 근무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관리했는지까지 그 실질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제 경력 경험들이 객실 승무원 합격에 무조건 될 수 있는 프리패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면접관의 눈에 귀에는 한 번 더 띌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경험을 이기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경험을 했음에도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그냥 질문에 답을 하거나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직무 역량과 인성을 어떻게 어필하며 어떻게 느끼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경험도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하고 귀중한 경험도 평범하고 하찮은 경험처럼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경력 경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발품도 팔아야 되고 이것저것 찾아봐야도 되고 뭐 임금이 좋지도 않고 임금 대비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낯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해온 지원자가 면접장에서는 더 가치 있는 지원자로 분명히 비춰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답변과 가치관을 넣어서 만들지 못한다면 그냥 특이한 경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가 가장 이 승무원 합격에 있어 본질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채용 정말 많을 겁니다. 기회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차별화된 또 다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간절함을 진정성과 실체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지원자로 성장해서 면접장에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